슬기로운 의사생활 10화는 그동안의 떡밥들을 수확하는 에피소드였는데요. 보는 내내 속이 시원했습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만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10화가 주는 의미와 함께 리뷰 시작할게요. 순서는 첫 번째 익준송화, 두 번째 겨울정원, 세 번째 준한익순, 네 번째 석형미나, 다섯 번째 익준석형, 여섯 번째 화려하지 않은 고백. 자신을 뭘 해주고 있는가라는 것과 머리로 생각하는 걸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입으로 뱉으라는 메시지가 10화의 하두였습니다. 밴드 노래와 드라마 주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10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10화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입으로 뱉어. 로사가 종수에게 한 말이지만 아들 정원에게 한 말이기도 하네요. 첫 번째 익준송화. 드중이는 스리생 3화가 끝난 다음부터 선을 조금씩 영상에 노출시켰습니다. 었는데요. 겨울정원 영상에서 선을 언급했고 5화가 끝난 다음 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선에 대한 영상은 생각보다 반응이 안 나와서 시무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정원 총정리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선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드중이는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제시카송이 나올 때는 인물관계 선에 대해 제작진들이 의도한 게 확실히 보였네요. 이번 10화는 선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인물관계도에 대한 절정을 보여준 10화였습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치용송화 주식을 팔고 익준송화 주식에 풀매수했는데요.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같이 떡상의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송화가 치용이를 만나러 왔을 때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송화가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치용이라니. 하지만 허선빈, 용성민도 같이 온 자리라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익준, 송화, 우주 세 명이서 돈가스 먹는 장면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한 장면이 나왔네요. 우리라는 말에 의미를 두는 송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에서 송화는 선빈이한테 우리라고 했니? 라고 합니다. 송화도 우리 우주라고 했죠. 송화는 정원이에게 결혼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주는 너무 귀엽다고 하죠. 익준이가 송화에게 밥을 먹자고 합니다. 송화는 먹었지만 또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치홍 와도 되지? 라는 말에 거울에 비친 익준이의 표정이 안 좋아지죠. 이 식당에서도 마피아 게임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마피아 게임이 궁금하신 분은 마피아 게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밥을 빨리 먹는 송화에게 익준은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다리를 떠는 익준에게 송화는 다리를 못 떨게 하죠. 저번 화에서는 옷을 놓고 가고 차문을 열어두고 가는 송화 뒤로 문을 닫아주는 익준이 서로를 챙기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둘만의 어떤 교감을 나누는 듯 보이네요. 아픈 우주를 돌보는 익준이에게 응급 콜이 옵니다. 우리 우주는 어떡하죠? 띠리링 문을 여는 소리 바로 송화였습니다. 송화는 익준이의 집 번호를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신발도 치용이가 사준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이었고요. 송화는 선을 가로질러 익준이에게 갑니다. 익준이의 유리에 비춰진 모습, 이들에게 또 선이 생기죠? 카메라가 돌면서 이들의 선을 넘겨버립니다. 선을 넘으면서 가사가 크게 들리는데 그 가사가 꿈만 같아요네요. 송화는 익준이에게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위해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으로 열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보다 엄마가 낫다는 그녀의 말. 저는 이 대사에서 의사인 송화가 우주의 엄마로도 좋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리고 또 송화는 잘하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병원 돈은 익준이가 다 벌어준다는 정원이의 말처럼 늘 수술도 많고 바쁜 익준이가 안쓰러운 듯이 넌 요즘 널 위해 뭐 해주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난 나한테 그거 해줘. 그리곤 송화를 바라보죠. 배경음악이 쨍하고 귀에 박힙니다. 송화와 같이 있는 게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익준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직진합법 익준의 말에 송화는 잠시 시선을 돌리고 익준은 밖에 비 온다 빗소리 안 들려? 송화의 시선은 창가였으나 보고도 비가 온 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익준이의 직진 고백에 적잖이 놀라서 그랬던 거겠죠. 이들 관계에 선이 있었지만 송화가 좋아하는 비로 지워버리네요. 선호로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우주가 아프고 응급콜이 오고 그때 우주 곁을 지켜준 송화.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송화가 좋아하는 누룽지를 끓이는 익준. 아침에 누룽지지. 송화가 누룽지를 좋아한다는 것은 준환과 병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짧은 대화에서 나왔었죠. 수술 10분 남았다는 준환이의 말에 10분이면 누룽지 먹고 커피 마시고 이도 닦는다고 했는데요. 뜬금없는 누룽지가 아니라 이미 송화의 기호를 제작진이 노출시켜 줬었네요. 피곤하겠다며 그만 자라는 말을 3번이나 했던 송화. 익준과 우주는 송화의 모성애를 자극하기 딱 좋았던 10화였네요.
대부분 여자는 괜히 마음이 쓰이고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혹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모성애와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면 들끓는 사랑보다도 더 막강한 힘이 발동되는 거 아시죠? 저만 그런가요? 익준이의 홈페이지 소개글을 보면 이혼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사랑법이 틀렸음을 이라고 나오는데요. 20년 전에 놓친 첫사랑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호자를 대했던 경험 때문에 익준이는 자신의 사랑법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신의 감정도 소중함을 알게 된 익준이네요. 두 번째, 겨울 정원. 역시 지하 5층 주차 장면이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정원이 익준 송아에게 차키를 맡기고 가는 장면에서 정원이가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일을 송아에게 줄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리고 노란색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석했었는데 정원이는 급히 장겨울의 콜을 받고 익준이 송아에게 주차를 부탁하고 뛰어가죠. 정원이가 장겨울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바로 익준이었죠. 엄마와의 통화에서 정원이는 송아는 아니야 잘못 짚었어 라는 말에 로사는 송아는 아니야? 그럼 누가 있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눈치 빠른 정원이의 엄마답게 눈치가 100단이 아니라 눈치가 만단이네요. 로사는 송아는 제일 좋지만 딴 사람도 다 괜찮다고 합니다. 겨울 정원만 마음 맞으면 일사천리겠네요. 정원이는 꼬맹이 때부터 신부가 되고 싶어 했다네요. 종수는 로사에게 정원이가 말할 기회를 주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지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일단 피하고 보라며 다른 변수가 생길 때가 꽤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익준이와 장겨울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익준은 치용이가 송아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치용이를 송아에게 밀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송아가 치용이에 대해 말할 때 질투 느끼는 익준이 표정 보셨나요? 이 감정을 장겨울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주네요. 저번 화에 나온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말, 그 남자는 장겨울의 남동생이고 자동차 딜러였죠. 익준이는 겨울이에게 남동생이 아니라 남자친구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꽃을 남자친구가 준 것처럼 익준이가 전략을 세워주죠. 자신이 치영이에게 느낀 질투심을 정원이에게 똑같이 유발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잘 먹혔네요. 역시 경험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장겨울이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정원이의 눈빛. 겨울이는 조마조마한 표정이네요. 모두가 축하해주는데 정원이는 시크하게 라면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익준이는 장겨울과 수술을 같이 하고 싶어서 판을 짰지만 장겨울은 정원이를 선택합니다. 정원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맙다고 하네요. 익준이는 신부를 포기해야 될 만큼 장겨울이 좋은 정원이의 마음을 알아봅니다. 익준이는 겨울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정원이는 고개를 떨구면서 끄덕끄덕합니다. 내 친구 정원이랑 이라고 할 때는 정원이는 익준을 쳐다보죠. 익준이는 예전에 환자에게 이혼 후 아팠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환자는 공감을 얻고 거부했었던 약을 먹었죠. 경험을 말하는 것만큼 큰 공감과 설득은 없는데요. 이번에도 정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 놀 때 여기가 맞아 라고 합니다. 여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후회 안 한다고. 분위기 휩쓸려 대충 결정해서 자신의 꼴 나지 말라고 말하네요. 이 말은 익준이가 정원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본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정원이는 담배를 구겨버립니다. 이 부분은 장겨울이 봉심 살롱에 처음 가입할 때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라고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겨울 정원 총정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익준이는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카메라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바뀝니다. 이 말뜻은 밴드 연주 때도 나타납니다. 예전 영상에서 파란색은 하늘의 색, 빨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죠. 이번에는 밴드 노래 하는데 파란빛이 들어왔어요. 유독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부르는 장면에서 부서지는 듯한 이 조명을 많이 쓰는데요. 이 곡은 겨울 정원의 대표 BGM인데 처음으로 정원이가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2절의 가사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푸른 조명이 화사하게 비추는 부분에 노래 가사말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파란색, 하늘의 색,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신부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가사와 대입해보면 장겨울과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완전 겨울정원 팬 입장의 해석이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편한 겨울이와 차를 20만 원에 팔 만큼 무력이 없는 정원.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겨울은 볼이 빵빵할 때 매력적이죠. 정원이는 겨울에게 안녕이라고 합니다. 정원이가 송아 앞에서
약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큰일은 아닌 것 같네요. 1회 때 장례식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지금은 장겨울과 신부 그리고 어머님과의 갈등 때문에 두통이 있었던 것 같네요. 세 번째, 준환과 익순. 익순이는 홍대위를 바로 소개시켜주고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었네요. 고수 모임에서요. 준환이는 익준이에게 익순이와 사귄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익준과는 스케줄이 맞질 않고 준환이는 익준이 집으로까지 간다고 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아, 우리 항상 그 시간에 통화해요. 라는 말에 준하는 지영이에게 줬던 교를 다시 뺏어갑니다. 지영이를 통해서 박사과정 지원한 거 붙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준하는 고민하다가 익순이에게 전화를 하고 치용에게 붙었다는 걸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준하이는 익순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고민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고수 이야기인데요. 준하이와 익순이의 고수 모임에는 모든 음식에 고수가 뿌려져 있었죠. 헤어질 때도 고수 화분을 선물 받습니다. 고수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만큼, 아니 미나리의 100배의 농축된 향으로 한국인들은 불호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고수의 맛을 이틀 굶은 암사자의 입냄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고수는 곧 익순이를 상징합니다. 6월에서 7월쯤에 하얀 꽃이 피고 9월에서 10월쯤에 열매를 맺는 고수의 특징을 보면 5월 27일 익순이가 입원을 하죠. 4화 때 부대 앞에 자장면인 시점이 6월이었습니다. 5화 때 터미널에서의 준환의 심쿵 고백은 7월 달이었죠. 6화 때 오늘부터 1일이라는 그 시점이 바로 8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화 시점은 준환이의 3개월째 연애인 바로 10월이었죠. 이것은 정원이가 달력을 넘기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고수는 바로 준환과 익순의 연애와 닮아 있습니다. 바람둥이 김준하는 3개월을 넘지 못하는 연애 타입인데요. 고수 역시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맛을 겪어내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익순이를 만나면서 준하이는 처음으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익순이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데 사랑하는 그녀와 3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준하이에겐 큰 장벽이 되는 거죠. 하지만 고수가 9월에서 10월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뜻밖의 익순이의 임신으로 영국에 못 가게 되고 준환과의 사랑이 열매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왔지만 행복한 상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꽁냥거림을 더 보려면 이 추리 밖에는 10화 때의 고수 등장은 단순 엑스트라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푸는 스타일의 익순이었는데요. 이번 화에서 고수 모임에서도 확인 사살로 주말인데 뭐해요?의 주인공인 홍대위의 존재도 알려줬었습니다. 그런 익순이가 영국의 박사과정 지원에 붙은 사실은 알리지 않았죠. 오히려 치영이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요. 익순이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겨서 준하이에게 말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아주 달달했던 장면 중에 유일한 배드신으로서 그냥 나온 장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번째, 석형 미나. 의도적으로 석형에게 타이밍을 맞춘 미나. 차 내부를 뒤지는 미나가 불편한 석형. 남사친과는 하루에 10통도 더 전화한다는 추미나. 10통이나 너무 심한데? 라고 하는 석형. 미나는 석형이 질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자신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석형이 아니라고 하자 저 좋아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석형이는 전화하는 걸 싫어하죠. 문자로만 하고요. 정원이가 오늘 곡 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문자로 답 오는 석형이었죠. 석형이는 전화가 싫어서 10통씩이나 라고 물어봤는데 미나는 오해를 해서 질투하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석형이 곰이 미나 곰에게 마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젠 구독자님께서 차 번호를 노래방 번호에 대입해서 알려주셨네요. 노래방 번호는 4166 내 안에 그대입니다. 다섯 번째, 익준 석형. 제작진이 익준과 석형이 의도적으로 반대의 캐릭터로 설정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이가 있는 익준, 그리고 아이가 없는 석형. 인싸 익준, 아싸 석형. 찾아보시면 더 있습니다. 익준이는 오지랖으로 인간관계가 넓지만 정작 가족의 아픔은 몰랐습니다. 석형이는 가족의 아픔, 즉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관계는 좁습니다. 익준이는 환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익준이는 익순이를 위로하고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 송아와 함께 있기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석형이는 좁은 인간관계에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요. 항상 혼자 밥을 먹었었지만 추미나의 추진력으로 병원 식구들과 밥을 같이 먹으러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숍 합석에도 의도적으로 피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익준이는 자신과 가족을 위로하는 관계로, 석형이는 가족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인간관계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익준과 석형은 같은 듯 다른 인물이지만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은둔형 외톨이도 이젠 옛말이 되어버린 석형. 이제는 예능을 보지 않고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배경음악 모두 이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정원이는 송화에게 키다리 아저씨임을 고백했고, 익준이는 송화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죠. 미나는 석형에게 사랑을 고백했네요. 환자 죽일 거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설득하라고 말하는 준환이, 본능이는 결국 환자를 설득시켰죠. 치용이와 성민에게 환자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며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내놓게 됩니다. 의사의 본분 앞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만큼 화려한 일은 없음을 보여주는 본능이었는데요. 자존심을 버리고 환자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해낸 도제학. 존경의 눈빛을 하던 치용이는 그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의사도 끝이라는 준환이의 마인드를 그대로 배울 수 있었던 장면이었네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받은 딸기에 환자가 쓴 글씨가 있는데 종이에 고맙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딸기물에 젖어 있지만 그 어느 편지보다 감동적인 메모였네요. 그리고 조영애의 뜻밖의 고백. 아직 석형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드라마 흐름상 진실이어야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환이가 상가랑 건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네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석형이는 그렇겠지 라고 합니다. 석형의 어머니는 빈 건물이라도 새는 안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석형의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건 드라마 흐름상 진짜인데 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